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나 공원인데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불편하고 옆 동네만 번화할까 하는 그런 사소한 불만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숨쉬듯 사용하는 전기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자분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에어컨을 켤 때 쓰는 그 전기가 사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충남이나 당진 혹은 동해안의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주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요. 그분들은 거대한 발전소의 소음과 고압 송전탑이 내뿜는 전자파 위험을 온몸으로 견디며 전기를 생산하는데 막상 전기요금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 사람들과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의 전력기지냐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생산하는 곳 따로 있고 소비하는 곳 따로 있는데 가격은 똑같다니. 이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산지 직송 사과를 먹는데 산지에서 직접 사는 가격과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쳐 서울 백화점에서 사는 가격이 똑같다면 누가 산지까지 가서 사과를 사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구조가 딱 그 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전국 단일 전기요금이라는 환상이 어떻게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곧 들이닥칠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거대한 변화가 여러분의 자산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미호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 변화의 흐름 위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국 어디서나 전기를 쓰면 똑같은 요금을 내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등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싸게, 전기를 멀리서 끌어다 쓰는 지역은 비싸게 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냉혹한 경제 논리가 도입되려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이 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사갈 집을 고를 때나 투자처를 결정할 때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이 전기는 공공재인데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면 차별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진짜 차별은 비용이 다른데 가격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자, 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고작 5% 수준입니다. 반면 충남이나 경북 같은 지역은 200%가 넘는 전기를 생산해서 나머지를 수도권으로 보냅니다. 전기를 멀리 보내려면 무엇가 필요하죠? 바로 거대한 송전탑과 송전선로입니다. 이 송전망을 까는 데만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전기가 선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항 때문에 사라지는 송전 손실 비용만 해도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민들은 이 막대한 송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 사람들과 n분의 1로 나눠내 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전의 적자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만약 송전 거리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20% 이상 인상되어야 정상입니다. 반대로 발전소 인근 지역은 그만큼 인하 여력이 생기죠. 심리적으로 보면 이건 무임승차의 문제입니다.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과 재산권 침해라는 비용은 지방이 독박을 쓰고 있는 구조니까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 있는데 요금을 올리면 물가가 감당 안 된다거나
공장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리면 어떡하냐는 우려죠. 하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지방 이전입니다. 현재 챗GPT 같은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먹는 전기 하마입니다. 이들이 모두 수도권에 몰리니 전력망이 마비될 지경이죠. 만약 전기요금 차등제가 실시되어 지방의 전기료가 훨씬 저렴해진다면 기업들은 시키지 않아도 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벌써 싸움이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발전소가 많아 자급률이 높습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느냐고 반발하는 게 당연하죠. 또한 실시간으로 지역별 가격을 매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의식해 속도를 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도 한번 잘못 설계된 요금 체계가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3% 이상이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도매요금 차등제를 시작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소매요금까지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록 세부 방안 발표가 올해 연말까지 밀리긴 했지만 방향성은 확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기료가 싼 지역이 어디인지 살피는 것이 재테크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단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거주하거나 투자하려는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향후 전기료 차등제가 본격화되면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리스크를 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전력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과 에너지 절감 기술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요금 인상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저렴하고 편리한 전기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위기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 입지의 재편을 노리는 기회로 삼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깊이 있는 경제 통찰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